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7년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동구 유라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30대 주부 A씨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집에 괴한이 침입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4살배기 어린 아들도 중상을 입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리한 흉기로 몸을 이곳저곳 찔린 흔적이 있었고요. 집안 곳곳에는 뭔가를 찾기 위해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사라진 현금 11만 원이 다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의자를 찾을 이렇다 할 증거도 없고 또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되죠. 그나마 범인이 남기고 한 흔적, 이건 남성 평균 사이즈의 족적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용의자를 추려내기엔 너무도 부족해 보였죠. 그런데 딱 열흘 뒤인 2월 20일, 유라동에서 멀지 않은 동구 신암동에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합니다. 밤 11시 50분쯤 신암 5동에 있는 한 분식집에 남성이 씩씩거리면서 흥분된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는 주문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등학생 B양을 불렀죠. 근데 시각이 거의 12시입니다. 이 분식집은 주문을 마감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B양이 영어 끝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내려 했는데 그러자 남성이 발끈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흉기를 꺼내 들고는 B양을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이 B양이 소리치면서 가게 안쪽에 있는 방으로 도망쳤지만 남자가 끝까지 쫓아왔고요. 결국 그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합니다. B양은 목 부분에 치명상을 입었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분 후 12시 30분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암동에서 60대 여성 C씨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바삐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더니 가방을 빼앗았고요. 저항하던 C씨는 그대로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죠. C씨 가족들에 의하면 그녀가 집을 나선 건 밤 12시쯤이었는데 그러니까 불과 30분 만에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C씨의 몸에는 예리한 것에 찔린 자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교회 사택 입구에 쓰러져 있는 걸 관리인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땐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죠. 근데 이 C씨가 발견된 곳이 B양이 사망한 분식집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 밤 사이 한 동네에서 발생한 무자비한 2건의 살인사건. 이걸 보고받은 경찰은 열흘 전 근처 유라동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3건 모두 지척에서 벌어졌고 또 피해자들이 여성,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예리한 흉기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그 공통점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성급하게 연쇄살인으로 단정짓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금품의 피해 범위도 달랐습니다. 결국 경찰은 일단 이 3건의 살인사건을 각각 별개로 보고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불과 48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됩니다. 2월 22일 밤 10시 15분 신암동 가정집에서 20대 남성 D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그를 최초로 발견한 건 그가 일하던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원장에 따르면 D씨가 이틀 전부터 말도 없이 출근을 안 해가지고 무슨 일 있나 하고 집에 와봤더니 이렇게 피투성이인 채 죽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언제부터 사망해 있던 걸까요? 숨진 D씨의 혈액 응고 상태를 분석한 결과 사망 추정 시점은 이틀 전인 2월 20일로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D씨의 집은 B양이 살해된 분식집에서 불과 50m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죠. 또한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C씨가 발견된 곳과도 반경 2km 내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지역에서 한날 한시에 3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D씨 사건은 이전과는 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거, 그 점이 달랐죠. 근데 그 외에도 이 시신의 훼손 상태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잔혹하게 훼손된 겁니다. 그야말로 온몸이 난도질 당했다고 볼 수 있었죠.
심지어 두 눈까지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게 있었습니다. 피해자 D씨가 동성애자였다는 부분이었죠. 어쩌면 D씨의 성적 지향이 원한 범죄 혹은 치정 범죄의 타겟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이전 사건과 다르게 D씨의 집에는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나 또 집을 뒤진 흔적이 없어요.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였죠. 종합적으로 경찰은 D씨가 어떤 원한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럼 이건 연쇄살인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렇게 경찰은 열흘간 발생한 이 근접 지역 4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초동수사는 마무리돼요. 그런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뒤져보니까 지난 1월부터 2월 이 사이에 대구 동구에서 4건의 살인사건이 추가로 더 발생했던 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2달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동구 내에서 발생된 살인사건만 무려 8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이미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건을 왜 해결하지 못하냐 하면서 경찰에게 거센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밤이 어둑해지면 길가는 완전히 한산해졌고요. 학교들도 야간 자율학습을 아예 중단시킨 정도였습니다. 경찰의 마음도 급해졌고 이 불안에 떨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요. 2월 24일 경찰청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159명의 형사를 투입해서 통합수사본부를 차렸죠. 8건의 사건, 이걸 개별적인 범인일 수도 있지만 혹은 한 명의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다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총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다행히 이전에 발생한 4건은 용의자도 추려내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해결하지 못한 그 나머지 4건의 살인사건, 그게 유라동 가정집 살인사건, 그리고 신암동에서 하루 동안 벌어진 3건의 살인사건입니다. 4건이 남은 거죠. 수사팀은 마침내 이 4건의 살인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달랐지만 수법이 동일하다라는 점을 통해서 연쇄살인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되짚으면서 탐문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신락 같은 증거를 찾게 됩니다. 경찰은 이 신암동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목격자를 찾았는데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아주 의심스러운 인물 한 명이 떠올라요. 이 살인사건이 하루 만에 벌어졌던 2월 20일 각각의 현장 인근에서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을 목격했다라는 공통된 증언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몽타주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아주 수상한 한 20대 남성이 있다라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수상하냐 했더니 이 남자가 거주지가 없이 그저 신암동 일대를 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이놈이구나 싶었고 즉시 신암동 일대에 잠복하면서 그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2월 27일 드디어 경찰은 21살의 이승수를 체포합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추궁 끝에 4건의 살인에 대해 모두 시인하게 되는데요. 너무 황당한 건 그 범행 동기였습니다. 놀 돈이 좀 필요해서요. 이승수.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집을 나온 이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4월에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죠. 이승수는 입대 전에 흥청망청 놀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털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2월 10일 오전 유라동에 있는 한 집을 타겟으로 잡았고 빈집이라고 생각한 후 집안에 침입합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주부 A씨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당황한 그는 그냥 칼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당시의 살해 도구는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과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소리 지르는 A씨를 그냥 제압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반항이 너무 심했고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살해했다고 고백하죠. 이 무참한 살인이 끝나자 이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승수는 범행이 탄로날 게 두려웠고
끝내 아이에게까지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겁니다. 그렇게 그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손에 얻은 돈은 고작 11만 원. 그는 거기서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인 20일 밤 10시, 이승수는 대구역 지하도에서 우연히 남성 D씨와 마주칩니다. D씨는 이승수에게 술을 사주겠다면서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는 잘 곳이 없다는 이승수를 재워주겠다며 D씨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승수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다짜고짜 D씨의 집에 있던 식칼로 그를 마구 찔러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열흘 전 살인과는 다른 양상이었죠. 분노를 유발할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D씨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 들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D씨를 살해한 후 이승수는 계속 흥분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진 거죠. 허기가 느껴지면서 눈에 보이는 곳은 바로 앞에 분식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B양이 영어 끝났어요 라는 말에 또다시 스위치가 눌려졌습니다. 마치 자기를 무시해서 주문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데요. 그는 충동적으로 품속에 있는 과도를 꺼내 또다시 그녀를 살해합니다. D씨를 죽인 지 단 20분 만이었어요. B양을 살해하고 거리로 나온 이승수는 동네를 배회합니다. 그러다 밤 12시 30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이죠. 교회로 향하고 있던 할머니 C씨를 발견합니다. 묵직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 맞다. 난 돈이 필요했지. 이렇게 생각한 그는 C씨에게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움켜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승수가 또다시 과도를 꺼내들어 그녀를 찔렀죠. 그리고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내갑니다. 이 범인 이승수가 3명의 사람을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습니다. 첫 살인까지 감안하면 열흘 하고도 1시간 동안 4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하는 정말 광란의 살인극을 펼쳤던 겁니다. 이승수가 첫 범행을 저지른 후에 사실 친구를 찾아갔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행 당시 착용하던 장갑을 버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여전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역 주변에 있는 심야 만화방이나 또 신암동 일대의 당구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도 신암동 같은 지역을 배회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요? 게다가 그는 검거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검문이나 수색에 걸린 적도 없었다고 말했죠. 경찰이 수사 중에 왜 과도를 품 안에 가지고 다녔냐?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는 내가 영장을 받고 나서 너무 우울해져서 그냥 과도 가지고 거리를 배회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죽이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죽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는 별 생각 없이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1997년 8월 이승수는 긴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특별한 동기도 없이 죄 없는 사람들을 4명이나 살해한 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사회 안녕을 위해 이승수를 영원히 경례한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형수 이승수. 그런데 그의 사형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대구에 있는 교도소에서 25년째 복역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목할 만한 글이 게시됐죠. 그는 이승수의 재소 생활을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 본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교도관이나 재소자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글을 썼나 보니까 아무리 생명이 소중하다지만 이승수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지켜본 이승수에게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사형수라는 타이틀 하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점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신보다 어린 재수자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정말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건 메이커 제품만 사용하고 있고요.
여가 시간에는 다른 재소자들과 막 장기를 두거나 운동을 하면서 정말 태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죠. 유가족이 들으면 더 분통 터질 일입니다. 사형수, 이 단어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자신은 느끼지 않은 채 편안한 교도 생활을 하고 있는 연쇄살인마 이승수. 교화라는 단어는 이미 그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격리라는 게 정말 최선이었나라는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